맞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호재들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분위기를 좀 보면 재개발 이 밀집 지역으로부터 부동산 회복세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기도 한데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현장의 실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정부 입장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재건축이고요. 또 네.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나서 주변 아파트 가격 또 모든 부동산들이 가격이 같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정책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우선적으로 가격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내든 카드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재건축을 한 연도별 기존 주택과 공급 주택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은요. 자,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건축을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보다 좀 더 많은 세대수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공급되는 그 주택을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수익을 재건축을 하는데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돈을 이제 추가 부담금이라는 형태로서 이제 내게 되는데 매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파란 선이 이제 기존 주택이고요. 빨간 선이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자,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많은 그런 재건축 아파트가 공급이 됐고 기존 아파트가 허물어지고 많은 수의 주택이 공급이 됐던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점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라든지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가 돼 있죠. 자, 2003년 이후에 IMF가 지나고 이제 노무현 정부로 들어가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공급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했고 그 이후에 2008년 정도와 9년 정도에 약간 반짝을 했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정보가.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은 얻을 수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위험성이. 그런데 그런 만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만은 보다 좀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재건축을 통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깊게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게 서울시입니다. 수도권까지를 다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해도 2,642개의 단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기존 주택이 46만 호가 넘는 기존 주택이 있는데 재건축을 통해서 69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증가되는 공급량이 17만 3천 호 정도가 새롭게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주택 수에 비해서 신규 공급이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약 1.5배 정도의 배수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라면은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이루어진 그 실적 자체가 2000년 이후에 급증을 했다가요.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급감을 했다가 최근에 완만하게 지금 현재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원래 201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후의 시장이죠. 하반기 이후면은 예를 들면 2015년 상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상반기부터 얼마나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이냐라는 걸 좀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강남구에만 8개 단지, 서초구에 10개 단지, 송파구에 2개, 강동구에 7개 단지 총 합치게 되면은 무려 3만 5천 가구 정도가 이주 수요로서 현재 있는 지역에서
철거를 앞두고 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보통 가까이 생활 근거가 그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생활 근거가 애들 학교도 남편 직장도 거의 인근 지역에 보통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이 이주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 수요, 내가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여력이 된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입지가 좋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이런 이주 수요를 타겟으로 해서 이주 수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면서 플러스해서 더 많은 요건들을 갖고 있는 뭐 개발 압력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기타 입지적으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매매 수요와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실수요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라든지 또는 업무 상업 지역이 되게 인근에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런 입지 여건들의 추가적인 요건들을 더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의 대상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원룸, 투룸, 쓰리룸 정도로 다세대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주가 발생하기 전에 이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투자를 해놓는다면은 이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주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시세 차익 또는 수익을,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 지역에 가면은요, 물건을 또는 내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 투자 물건 자체를 찾기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투자를 해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건데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투자자들이 됐으면 해서 바람에서 이렇게 준비를 좀